네, 안녕하세요. 선아입니다. 지난주에 약속했듯이 오늘은 이태리에서 제일 유명한 그 케이크 중에 하나인 티라미수를 제가 한국어로 그 레시피를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요. 가장 맛있는 티라미수를 만드는 방법,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비법 하나를 공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비법 별건 아니지만 이거 하나 때문에 이 티라미수를 망칠 수도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유튜브 어떤 레시피를 봐도 어디가 제일 큰 문제인지를 지적해주는 유튜버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 오류 방법을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들 알다시피 티라미수 하면 커피, 그 다음에 크림치즈,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땐 이 마스카포네라는 이 티라미수를 만드는 케이크용 크림치즈예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슈퍼에 가면 필라델피아라고 메이커인 필라델피아를 가지고 티라미수를 만들더라고요. 네. 근데 마스카포네가 없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필라델피아를 사용하게 됐는데, 사실 필라델피아는 똑같은 크림치즈라 해도 이거는 음식용이에요. 뭐 에피타이저로 사용을 한다든가 빵에다 발라 먹는다든가 그런 음식용 치즈고, 이 마스카포네는 완전 그 케이크용 크림치즈예요. 그래서 차이가 엄청나요. 왜냐하면 이 필라델피아 치즈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부드럽지가 않고 단단해요. 근데 이 마스카포네 치즈는 부드럽고 약간 달콤한 맛도 나고 유연하고 연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한테 알아봤더니 온라인상으로 이 마스카포네를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이 마스카포네만 있으면 아무튼 티라미수 만드는데 문제가 전혀 없으니까 해가지고 제가 지금 레시피를 공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그 티라미수를 만드는 재료는 이 마스카포네 500g 온라인상으로 구입하시면 되고요. 계란 노른자 4개가 필요합니다. 80g의 설탕이 필요하고요. 400g의 생크림,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 이 커피 한 잔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원두 커피 용도의 3배 정도의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티라미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커피예요. 그러니까 티라미수가 부드럽게 되려면 이 커피에서 나오는 수분하고 이 마스카포네 크림에서 나오는 그 수분이 적절히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서 사용하는 티라미수 전용 비스켓이 있거든요. 이 비스켓이 적당히 촉촉해져야 돼요. 너무 젖어도 망치는 거고, 완전히 적게 되면 진짜 맛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습도가 없다 보면 이 비스켓이 좀 딱딱하기 때문에 티라미수의 이 부드러운 맛이 없어지고 비스켓의 딱딱한 맛이 그대로 느껴져서 이게 뭐 디저트를 먹는 건지 단단한 비스켓을 먹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커피 농도를 어느 정도 이 비스켓에 적시느냐, 이게 제일 큰 관점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거를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티라미수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소개를 다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크림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생크림을 얹어 놓고요. 생크림 400g입니다. 그리고 설탕 80g을 넣어요.
이렇게 생크림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단단해질 때까지 생크림을 저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놓고 약간 어느 정도 스푼으로 이렇게 좀 섞어준 다음에 다시 으로 다 가도록 다시 휘핑을 시켜줘요. 자, 이렇게 해서 생크림 휘핑하고 마스카포네 이렇게 다시 휘핑을 했습니다. 굉장히 단단하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묻혀도 떨어지지 않고 이 정도의 농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났으면 자, 그런 다음에 계란 노른자만 다시 또 계란 노른자 역시 거의 노른자에서 뭐 연한 노른자가 될 때까지 이렇게 휘핑을 많이 시켜줍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예. 휘핑을 충분히 안 해주면 이 크림 소스가 너무 물기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것도 단단하게 했습니다. 이제 다시 다 합칠게요. 이 마스카포네하고 생크림 휘핑한 데다가 이 계란 노른자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저어줘요. 보통 사람들이 노른자 말고 흰자도 아까워가지고 흰자도 휘핑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흰자를 휘핑해서 쓰게 되면 이 치즈가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고 단단해지지가 않고 물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물기가 흘러내려요. 그래서 가감히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크림이 제대로 됐죠? 농도가. 단지 이제 계란 노른자하고 잘 섞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지금 섞고 있습니다. 골고루. 색깔도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 마스카포네에서 중요한 거는 설탕량이 뭐 100g, 150g 이렇게 넘어가면 나중에는 질려요. 마스카포네 자체도 좀 달기 때문에 설탕량은 한 70g에서 80g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생각대로 예상대로 크림이 완성이 됐네요. 한번 맛을 좀 볼게요. 이것만으로도 그냥 비스켓에서 찍어 드시면 이것만으로도 디저트가 돼요. 자, 이렇게 크림이 준비가 됐으면 일단 사각상의 바닥에 약간 크림을 펴주세요. 많이도 말고 그냥 밑에도 비스켓이 어느 정도 습도를 갖다가 머금을 수 있게끔 이렇게 약간 크림을 이렇게 골고루 발라줍니다. 자, 이게 1단계고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제가 말씀드린 이 비스켓은 사보이나타라는 비스켓인데 보통 가정에서 이 비스켓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넣는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두커피의 3배 정도 되는 커피 양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이 비스켓을 딱 습도가 반만 가게끔 들어가도록 딱 반 정도만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이게 너무 많아지면 나중 티라미수가 됐을 때 완전히 검은색으로 보기도 흉하고 맛도 퍼석퍼석해서 진짜 맛이 없는 티라미수가 돼요.
근데 또 너무 이 습도가 없으면 나중에 한 12시간이 지난 후에 이게 또 자기 이 비스켓의 딱딱한 맛이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일 티라미수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습도 조절이라고 했어요. 예. 이제 이거는 커피 요 상대가 딱 좋고요. 이 위에 이제 크림을 발라주는 거예요. 만든 크림이 많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리고 저는 지금 커피를 위아래서 했지만 뭐 자신 있는 분들은 위에서 아래로 스푼을 이용해서 커피를 비스켓을 적셔 주셔도 돼요. 이렇게 되면 이 크림에서 습기가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떤 생크림이라든가 계란이라든가 그것도 다 안에 습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듯 하지만 비스켓 안으로 스며들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자, 이렇게 해서 한 겹을 했고요. 커피 한 잔으로 부족해 가지고 다시 커피 한 잔을 더 만들었습니다. 한 층이 끝났으면 이제 두 번째 층으로 옮길게요. 자, 이렇게 커피를 반만 적셔 가지고 이제 위에다 올립니다. 딱 반만 적셔야 돼요. 이렇게 적당히 됐고, 한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위에서 비스켓 위에서 이렇게 적셔줘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양이 얼마만큼 커피 향이 들어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쓴 방식대로 그 넓은 용기 안에다가 커피를 붓고 이렇게 적셔주는 게 훨씬 더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가 됐고요. 이제 다시 또 크림을 발라줍니다. 티라미수는 이태리의 트레비조라는 곳에서 북부 지역인 트레비조에서 원산지예요. 그게 원조예요. 예. 근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선호하는 디저트의 하나예요. 이게 크림은 충분히 발라주시고요. 비스켓이 보이지 않게끔. 지금 이 용도 가지고는 6인분 정도 되겠네요. 충분히. 이렇게 끝났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널 카카오 가루를 이렇게 체에 받쳐서 다 뿌려줍니다. 완성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티라미수가 완성이 됐어요. 제가 말한 가장 큰 실수는 비스켓에 적시는 커피의 양이에요. 커피는 절대로 반을 넘어서는 안 되고 그것만 조심하면 일단은 뭐 티라미수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른자만 쓰시고 흰자는 아무리 휘핑을 뭐 잘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녹아내리면서 물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크림이 묽어집니다. 묽어져서 이렇게 자를 때 흘러내린다든가 그런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흰자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여기야 뭐 티라미수를 할 수 있는 비스켓 종류가 좀 많이 있지만 만약에 한국에서 구할 수가 없으면 카스테라 있죠. 카스테라를 한 10cm 정도 그게 두께로 잘라가지고 놓은 다음에 이때는 커피 양을 3분의 1 정도밖에 적셔주면 안 돼요.
이 카스테라가 굉장히 습기를 빨리 먹기 때문에 3분의 1 이상 넣게 되면 카스테라도 완전히 그냥 커피에 젖어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카스테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커피를 카스테라 두께의 3분의 1만 적셔주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아주 맛있는 티라미수가 될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먹을 수는 없고요. 앞으로 이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8시간 후면 비스켓도 촉촉해져서 정말 진짜 카스테라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부드러워질 거고요. 그리고 맛도 훨씬 좋아질 거예요. 제가 8시간 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뵐게요. 자, 8시간이 지났습니다. 8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번 잘라 볼게요. 제가 이게 6인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1인분만 제가 잘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들어가는 거 보니까 비스켓이 아주 촉촉이 잘 젖은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자를 때 들어갔을 때 이 비스켓이 느껴지면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빠지죠? 제가 시식을 한번 해볼게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 이렇게 비스켓 형태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너무 젖지도 않고, 제가 말씀대로 비스켓에 커피가 반만 적게 하면 이렇게 부드러운 진짜 정말 비스켓에서 뭐랄까 카스텔라로 변했다 할까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다 먹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티라미수의 특징은 너무 달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케이크에 비해서 너무 달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한 조각을 다 먹어도 뭐 느끼하거나 좀 또 케이크 너무 단 거 많이 먹으면 좀 느끼하잖아요. 그쵸?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꼭 한번 해서 손님들, 이게 지금 6인분인데 한 8인, 조금 작게 하면 8인분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손님들 초대했을 때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 한 번 하면은 8인분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소개해드릴 수 있는 이태리 요리가 있으면 또 정성껏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